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시장은 빠졌지만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이제 종가도 만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자금이 옮겨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좀 오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예,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만, S&P 500과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 10,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도 차별화를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했던 부분들,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애플,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각각에 다 이슈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으로 또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7% 가까이 좀 밀려주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38% 약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인 쪽,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누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상승을 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손실이 커지는 그런 수익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의 싸움이다. 금융투자 쪽은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 손실이 좀 적어지니까. 반대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보게 되면 동시만기 때 오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환율을 좀 잠깐 보면 1220원대가 넘어갔을 때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1220원 이하권역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도세가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이제 1200원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도 들어와 줄만 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고객님 탑급이 45조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차별화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언택트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상승,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 대한 관련돼 있는, 코로나에 언급되어 있는, 언급만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요.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동시효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쪽의 동시효과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별화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이 여전히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부재 부분들이 좀 여전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신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 있는 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분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다행히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 쪽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연속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는 다행히 기관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수주들이나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산업재 섹터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일단은 언택트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의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종목장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떠서 출발하게 되면 굳이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 차익 매물이 좀 추해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에 항공주가 좀 급락을 했었거든요. 여전히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산업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고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 쪽으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올라갈 종목군들을 볼 거냐, 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되, 언택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IT 쪽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짧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폴더블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종목군들 모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장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삼성 쪽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서서히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볼 거, 좀 여유 있게 볼 거, 이런 부분들 좀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오늘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만기 때에 이제 지수 편입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어제 몇몇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언급해 주셨듯이 간밤에 JP모건 측에서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언택트 종목들은 크게 올라갔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000 윗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별히 좀 볼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섹터는요, 요즘 제약바이오 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또 따르게 보게 되면 지수 편입 종목군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상신 EDP 같은 기업도 있어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관련 종목군들인데 한 차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극재, 연극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포스코 그룹에서 아마 제일 밀어주는 섹터, 종목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도 있어요.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거리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좀 추가적으로 증설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쉬게 되면 좀 더 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편입 종목분들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VTGMP라고 해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어제 약 한 2%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수 편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투신 쪽에 있어서의 매도,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얼추 다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W게임즈도 있어요. 게임즈 쪽에 있어서의 신고가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나스닥 쪽에 있어의 상장 또 뭐 상장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게임즈도 여전히 뭐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하나 더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인 기업인데요. 포인테크도 있어요. 포인테크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7,000원, 28,000원짜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공모가가 34,500원이에요. 34,500원인데 아직 공모가를 회복을 하지 못했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인 부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고 있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5월 중순부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5월달 이 부분부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지수에 대한 편입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수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1% 이상의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튠 헬스케어 두 자릿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 로젝스 오늘도 가네요. 1% 넘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합니다. 71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빠지네요. 삼성전자는 5만 4천 원대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만 9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0.6% 하락세 나오고 있고 24만 2,500원대지만 여전히 시총 4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여전히 5위권인데 1% 가깝게 빠지면서 47,55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셀트리온 갑니다. 셀트리온 상승폭 보시면 5% 이상 급등합니다. 28만 3,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램시마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시작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호재성 뉴스와도 엮여 있고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종목이죠. 이와 함께 셀트리온 오늘은 28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1,000 위에서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LG화학, 삼성 SDI 함께 잘 가네요. LG화학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44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45만 원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합니다. 39만 원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추세 무너지지 않고 오늘 소폭 추가 상승합니다. 0.57%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26만 3,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립니다. 코스피 시장은 0.58% 하락세 나옵니다. 2,182선까지 내려오면서 90선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759선까지 오르면서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760선 목전에 두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한이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4% 이상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3만 9,9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1% 넘게 빠집니다. 11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테오젠도 1% 넘게 빠집니다. 현재 22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시젠 역시나 추세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0.73% 상승하면서 11만 원대 목전에 두고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저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종목의 가격이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1만 3,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고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 넘게 급등하네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테슬라 전날에 테슬라의 급등에 따라서 역시나 상승폭 확대시킵니다. 12만 5,7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CJ ENM부터 KMW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KMW 어제 3% 넘게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5G 대장 종목이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62,6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63,000원대 이탈하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0.12% 강보 압권 84,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간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출발이 그리 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상 좀 셀트리온 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셀트리온은 4% 이상 급등 나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 함께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자, 어제도 그저께도 일단 제약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계속 강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매매적으로 계속 단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슈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매기가 확 쏠려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대형주들은 좀 흔들림이 좀 나와도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주들이 버텨주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시장도 그렇게 크게 무너지면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매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코스피도 이렇게 무너지면서 장대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또 오늘도 장중에서 아침에서는 살짝 미는 흐름이 나오지만 또 개파락 양봉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종목들이 또다시 오후장이나 아니면 오전장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또 종목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매매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손절 그다음에 짧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매수할 수 있는지 매수할 수 없는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의 첫 번째 종목은요. 티움바이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자,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쪽 테마주들이 최근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티움바이오도 어디에 좀 강하게 좀 뜨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모양새는 괜찮아요. 일단은 N자형 목표치를 이쪽에서 바닥에서 한번 주고 그다음에 또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으면서 어제 강한 모습, 거래가 실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 저항에 대한 이쪽 쫙 쪽에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저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로 좀 보여주고요. 여전히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 이쪽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한번 더 치고 움직이면서 한 18,000원 정도까지 혹은 좀 세게 움직이면 2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다만 이제 손절설 라인을 14,8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의 저점 자리를 잡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회사는 뭐 괜찮아요. 일단 뭐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뭐 이쪽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역 항암제들이 요즘에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지금은 기대감에 지금 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사실 뭐 지금 뭐 실적이 뭐 어떠니 저떠니 이것보다는 기대감, 그래서 오로지 좀 기대감으로 움직여주는 제약주들의 흐름들, 특히 차트가 너무 많이 떠있지만 않으면 매매로서는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의 종목은요, 자, 로지시스라는 종목인데 한 며칠 전에 이제 기사들과 그다음 좀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최근에도 다시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한네트라든지 KCT라든지 로지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며칠 전, 이틀 전에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이게 디지털 화폐가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제가 볼 때에는 뭐 기대감과 뭐 이런 부분들, 뭐 필요성에 의해서 이슈가 돼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슈가 잠깐 있을 때마다 움직이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또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도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네트 좀 전에 보여드렸고 KCT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미 벌써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차트는 죽진 않았지만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공략을 하신다라 그러면 일단 저쪽에 있는 이제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KCT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저쪽들이 강할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목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떠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손절 라인은 4,000원을 두고 이쯤 이제 지금서부터 해서 눌릴 때에서 공략할 수는 있는데 먹기는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바닥권역에서 공략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먹을 폭이 크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밀릴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단타로 공략을 했을 때에서 올라오면 빠른 매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그렇게 높게 잡지 말고 물론 5,000원 정도의 자리를 목표치로 보고 한다고 했을 때에서 이게 또 폭이 또 커요. 뭐 10% 폭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4,000원 손절 잡고 강한 종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종목을 들어갔다가 강한 종목이 부러지면 바로 자르고 나오는 그런 단타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것도 단타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밀리질 않죠.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데. 자, 다음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의 종목은요, 엑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매수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자, 엑셈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데이터 3법 관련주로 나뉘어져 있는 종목인데, 뭐 회사 자체는 뭐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 전문 업체로서 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웹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 공급을 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인터넷 은행 얘기 나올 때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살짝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서 이제 데이터 3법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제도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 그러니까 이제 실명 말고 가명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쳐서 다음 주 정도에 초안을 공개를 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엑셈이 확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하겠죠. 정부가 이제 데이터 3법 핵심인 뭐 가명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초안을 뭐 다음 주에 공개한다라 그랬고,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뭐 계속 이슈는 나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좀 더 되고, 뭐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갖고 그랬을 때에서 다시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기대감에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 늘리는 과정이라서 매수 공략을 할 때에서는 손절선을 반드시 좀 짧게 두고 공략을 하셔야 되고, 아주 짧게 두면은 3,400원 정도를 두지만 조금 깊게 잡으면 3,300원 정도. 그래서 3,300원 정도의 손절선을 두고 일단은 이전 고점 자리의 목표 가격인 4,100원. 이슈는 있어요. 이슈는 있기 때문에 뭐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종목이고,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지금 어차피 떠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흐름들은 항상 나오니까 지금은 이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공략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뭐 이슈가 돼 있는 뭐 지금 뭐 제약주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3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디지털 은행 화폐라든지 다 이게 지금 이슈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인데, 이제 이 이슈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뭐가 더 강하게 갈 거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이 지나가면 이제 대장들이 나오겠죠. 근데 항상 지금 강하게 이제 쉬다가 올라가고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제약주 쪽하고 2차전지란 말이죠.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넣은 상태에서 이런 테마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서는 오늘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바닥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엑셈과 같은, 이것도 데이터 3법인데, 엑셈과 같은 종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데이터 3법 관련주인데, 요거는 조금 많이 떠 있어요. 이 종목을 같이 보면서 엑셈을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엑셈도 무너질 거고, 무너지지 않으면 엑셈이라는 종목이 요게 아마 그나마 아까 얘기드렸었던 로지스트라든지 너무 많이 떴죠. 이게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라든지 티움바이오라든지 이쪽 종목들보다는 엑셈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티움바이오도 바이오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밀리게 되면 지금 바이오주들 강하니까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다 모두 다 매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잘 공략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좀 이따가 10시 방송인 실전 매매 정수 프로그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종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일신바이오네요. 일신바이오를 좀 물어보셨어요. 오늘 매수 괜찮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짧지가 않네요. 보니까 한 2,400원 정도 21선은 좀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2,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약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어 보여요. 다만 이제 오늘 강보합 좀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30분 봉상에 보게 되면 2,510원, 2,500원 언저리, 요 언저리 때만 지지가 되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조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되, 2,400원을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에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격을 좁히고 난 이후에 다시 확산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이에요. 제일기획을 좀 물어보셨어요. 단기로 보유를 해도 되냐, 또는 장기로 보유해도 되냐, 이 부분들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월봉상을 좀 보게 되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때 지금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얼추 바닥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단기 접근 뭐 한다라면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되면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길게 보게 된다라면 뭐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한 25,000원 언저리 뭐 그 자리 때까지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업종이 아닌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도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 부분들도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강도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악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김관적으로 여유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이에요. 영진약품 지금 단타 괜찮겠냐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만약에 보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면 윗꼬리가 항상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팔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5,97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5,700원 언저리? 그 언저리 때까지는 부담미스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예요. 한 6,7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KT&G가 최대 주주예요. KT&G 쪽에서 그래도 제약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진약품을 인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너지에 대한 효과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제 이제 강하게 또 장 마감 후에 램시마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시험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상승을 아침에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차익이 나오면서 조금은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내 걸 챙기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일부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뭐 코로나 그 치료제 관련해서도 7월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나 뭐 복리의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매수매도로 반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수익을 좀 확정 짓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퓨처스트링 네트워크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럴 자리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뭐 기반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뭐 4천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보의 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오주나 대형주들 특히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는 이슈는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슈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려서 지금은 천천히 분할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RSE 공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수익 시장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는 좀 끌고 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승 구간에서는 지금 매물 구간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단 상단 7,000원 구간에 부딪히면은 지금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자리가 7,210원 자리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 차트를 이상하지 않는 이상 지금 자리에서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고, 지금 6,700원 구간을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선은 6,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뭐 30분 봉을 보시는 것보다 3분 봉, 1분 봉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7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기 대응이 괜찮으시다면 좀 차트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괜찮으시다면 700원짜리 보고 접근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저금이 익숙하지 않으시고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부 지금은 챙기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한번 시도는 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상한가에 굳혀주는지 아닐지에 대해서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분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중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내 거 챙기고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가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자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관만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부천쌍칼님께서 CU 메디칼 매수 시그널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CU 메디칼 잠깐 보시자면 이 종목은 인공호흡기, 그리고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를 판매,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3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였어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좀 있습니다. K 의료기기를 육성 일환으로 해서 수출할 때 이제 전폭 지원을 하겠다, 좀 이런 약속도 하셨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자회사의 이제 신사업을 진출도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이런 심장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 또 매출도 이제 상당히 좀 증가할 거라 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3월 달에 급등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3, 4일 전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위에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이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매수는 일단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한 5일선에서 3,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요. 이게 매수하셔서 한 4,000원대나 전고점 부근인 4,070원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이 종목 약간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 인증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현재 이제 보유 중이신데 매도 시그널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얼마에 좀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보안 핀테크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5월 한 15일경에 급등을 하였어요. 이제 이유를 좀 알아보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 갖고 이제 사설 인증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또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급등이 나오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종목은 계속 급등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상당히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 10%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그 기존에 보유했던 이 위에서 물렸던 분들의 그 매물이 출회되어서 윗꼬리가 자꾸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 이제 보유 중이신데 가격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 녹색 선 보이시죠? 이 부분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 못하면 올라간 만큼 밑으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1선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지지하면 그냥 홀딩 괜찮으시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물량을 축소해 주시는 그런 관점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전재님께서 오늘 좀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하면 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창투사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이문메드 관련주로 더 많이 좀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문메드는 회사명이고요. 일단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한 9%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급등을 하였죠. 급등 이유를 좀 항상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 급등했는지. 일단 급등한 이유는 이 회사 투자한 그 이문메드가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해 갖고 식약처에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고 최근에 61선 지금 분홍색 보이시죠?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목을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6월 중에 이 이문메드에서 치료 임상 계획이 좀 잡혀 있고요. 7월 중에는 또 임상 이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 관련해 갖고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21선을 단기 손절선으로 잡고요. 밀릴 때마다 그 뉴스의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고요. 일단 뉴스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면 물량을 좀 그때는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이 코스피 시장은 현재 약보합권까지 조금 내려온 상태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0.7% 이상 좀 상승하면서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전에 추천 의견 주셨던 시젠도 오늘 4%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원톱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바이오 원톱으로 가는 시장에 2차 전지가 이제 서브로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는 쫓아가기 어려울 만큼 지금 급등 중이고요. 이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IT 쪽에서 좀 받아야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서 좀 변곡점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한 10몇 조 끌고 오고 있는데, 이 물량을 오늘 청산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9월 달로 롤오버 시킬지에 따라서 만약에 청산에 들어간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인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 쪽이 좀 유리할 수 있겠는데, 아마 생각건대는 롤오버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가겠다. 잠깐 투자자별 주체 동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코스닥이 환매가 많이 나왔어요.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손이 바뀌면 비로소 이제 그 기관의 환매 물량 주로 나오는 게 소부장 섹터죠.
그러니까 소부장 섹터가 최근 IT 부품주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그런 요인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내일 이후로 이 분위기가 바뀌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 단기간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을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신 종목이 네이버예요.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네이버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언택 시대의 대표 주식이니까 시대를 대표하는 주식은 코트에 하나 넣을만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다만 이제 오늘이 사실 좀 변곡점이 예상되는 시점이고 오늘 이후로 종가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다만 네이버 매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퍼가 한 60대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미국의 땡 주식도 퍼를 무시하고 계속 급등 중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나 매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고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간 다음에 21선부터는 좀 들어가서 끌고 간다. 이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뭐 카메라 모듈의 삼성전자의 제일 탑티어로서 그동안에 파트론이 누렸던 제일 벤더의 위치를 그대로 이제 전수받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2, 4분기까지 스마트폰은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그래서 하반기로 다 출시를 미루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이폰 가격 전략이 좀 중저가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제 하이엔드급 휴대폰 라인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이 이제 삼성 핸드폰이 되게 생겼어요. 따라서 부품 회사에 좀 단가이나 압력이 갈 우려가 있다. 이거는 좀 우려사항이 되겠고 다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또 하반기에 새로 라인업들이 출시되면서 휴대폰도 2, 4분기에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다고 본다면 현재 가격 매수하는 거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한 38,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3만 원 깨지는 수준에서 보시고 접근하시면 매수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PCB 업체인데 PCB 업체는 그동안에 뭐 설비 투자하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반대급부로 좀 영업이익을 받을 만큼 리턴이 적어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다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업체가 세 업체만 살아남았는데 이 세 업체가 패키징이 이제 바뀌면서 요새는 이제 그 칩을 PCB에 실장할 때 예전에는 본드 골드와이어로 본딩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실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B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부품들이 굉장히 그 수요가 많아졌고 그 혜택을 받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남은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수혜를 볼만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5,000원 잡고 손절가 9,900원 잡고 다음 순환 주기가 IT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 전략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누적 수익률 탑3 만나볼게요. 3위부터 함께 만나보시면요. 이정수 의원이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2위에는 박원재 위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위에는 정재훈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네요.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함께 만나보시면 이정수 의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탑
엔지니어링 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2위는 박원재 위원님 올라와 있는데 뷰웍스 6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2.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네요. 네, 1위 함께 보시면 정재훈 전문위원님입니다. 2위에는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5% 가깝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5.78%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시그널 전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심택을 한번 매수 시그널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택은 PCB 업체인데 PCB 업체는 이제 HDCB하고 다르게 이제 그 실장하는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설비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 사업을 이제 버렸고요. 좀 고부가치 쪽으로 하면서 패키징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업체가 심텍과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렇게 세 업체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업체는 지금 시장은 커지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내년에 열리는 그 PCB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올해 한번 FN가이드 컨센서스를 보시면 심텍이 지금 3,800억 시가총액인데 올해 컨센서스가 얼마로 잡히느냐 하면은 한 7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죠. 1, 4분기에 137억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고요. 2, 4분기 컨센서스도 159억 나오는데 아마 하반기 가면은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퍼밸류로 한 6배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이 종목 장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일국인이 이제 받아주었던 투신의 환매 물량 이게 이제 조만간 이번 주까지는 좀 정리될 걸로 보는데 아마 그쪽이 정리가 되면 수급이 들어올 섹터는 역시 IT 소부장 섹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반기 내지 내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는 심텍은 지금 매수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겠다. 그래서 오늘의 시그널 종목은 심텍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텍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이전에 뷰웍스 추천 의견을 주셨고 지금 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앞서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2위권에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6%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내일도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